훈민정음 은혜분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 좀 작은데 조금 더 큰 이미지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제가 늘 영상 찍으면서 자주 좀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읽는 표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가 그 한글 이제 표기법으로는 이게 좀 읽기가 좀 힘들죠. 그러나 좀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현대식으로 읽으면 중국은 황제가 계신 나라이니 이제 우리나라 그 상남의 강남이라 하느니라 이런 내용이 이제 되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읽으면은 여기 이제 발음 표기법이 있는데 다 정확하게는 읽지는 못하겠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등격은 황땡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 땅땀에 강남이다 하느니다. 이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제가 읽어도 좀 웃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는 그게 아니고, 저는 어느 학자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범한 그냥 시민이니까, 시민의 그냥, 웃긴 그 발언 읽기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로 이제 중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가운데 이제 중자를 이제 사용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식 발음으로 그대로 읽으면 그냥 중자가 되죠. 여기 가운데 중국 이렇게 읽으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여기 언어 표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뚱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다르게 읽으면 뚱귀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이제 중국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근데 제가 앞전에 이제 영상 올렸을 때, 예전에 산스크리트로 이제 강의하신 분 있잖아요. 강상원 박사라고. 그분이, 동의를 이제 발음을 할 때, 이 동자가 예전에 이제 뚱이라 이제 발음을 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가 여기에 훈민정음 은혜본에 보면, 여기 한자로는 가운데 중자로 이렇게 쓰여 있지만, 실제 발음 표기나 보면, 뚱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요렇게 이제 적혀 있는 내용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기, 동자를, 뚱이라고 이제 읽었다. 이제 그래가지고, 요 이제 가운데 중자는, 동자가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읽어보면은, 동국,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분이 이 동의를 발음을 하셨을 때 이 동자를 뚱이라고 이제 발음을 했기 때문에 동국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 뚱이라는 요게 이제 동자가 맞다면은 동국이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즉 동국은 다른 말로 이제 동의의 이제 나라이다 이제 그런 의미도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은 훈민정음 이 창제는 백성을 의협비 여겨가지고 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고 하잖아요. 백성을 가해업비 의협비 여기어 나라 말을 이제 새로 만드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요 한자 이제 풀이대로 뚱이 이제 동의가 동국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된다면 실제 이 훈민정음은 우리나라 이제 백성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중원 대륙에서 이제 황제가 통치를 하고 많은 민족을 다스리다 보면 여러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민족이 언어가 다 다르니까 그 타민족을 위해서 이 훈민정음을 만드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사용하는 언어 우리나라 이제 한글하고 그 발음이 다르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희들이 쉽게 우리말을 하도록 이렇게 공부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훈민정음을 만드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요게 뚱이라고 이제 발음이 되니까 이게
동국, 동이라고 이제 발음되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말하고 다른 타민족의 말이 다르니까 너희들이 우리말을 쉽게 이제 발음하고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훈민정음을 보고 공부하라 이제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 보통 우리나라 그 노비나 그 천민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그 평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또 한 분이 이제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거꾸로님이 댓글을 남기셨는데, 요 댓글을 보니까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댓글을 남기셨네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국은 뚱깃, 동국은 뚱깃 잘못 들으신 겁니다. 동하고 뚱, 쌍디귿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고, 요게 같다 이제 그런 의미고, 그리고 중국 할 때 중은 그냥 디귿자 하나만 있는 거 뚱이라고 이제 발음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글자가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했는데 이거 동은 뚱으로 읽어야 되고 중국 할 때 중은 둥으로 읽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못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말씀대로 이제 하면은 훈민정음 은혜번에 요 뚱이라고 그래 적혀있으니까 요거는 가운데 중자 이거 맞다. 그냥 중국이라 읽으면 된다. 뚱국이라 읽으면 된다. 그런 의미지 동자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또 검색을 해놨죠. 강성 박사가 어떻게 동의를 발음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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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이라고 써놨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요. 요거 한자로 동이족이라고 그러잖아. 동이라고. 이렇게 쓰니까 동쪽에 오랑캐 천만에. 뚱이란 말은 영어로 eminent. 자,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뚱이라고 들립니까? 뚱이라고 들립니까? 이분 혹시 경상도 분 아닌가요? 이 경상도 분은 좀 발음이 억양이 좀 강해가지고 보통 뚱이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냥 뚱이 이렇게 들리는데요. 뚱이 그냥 디귿자로 들립니다. 이 쌍디귿자를 사용하는 이 뚱이가 아니고 그냥 이 뚱이랑 이제 들립니다. 저는 요거로 이제 들린다 그런 의미고 앞전에 댓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분은 어떻게 달았지? 이분은 동자가 뚱으로 이제 들린다. 그러니까 동하고 뚱은 같은 의미고 중국 할 때 중자는 뚱 이렇게 이제 표기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은혜에 나와 있는 요 뚱은 이게 중국이라 이제 말하는 거지 이 중국이라는 이 중자가 동자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뚱이라고 써놨다고. 이게 무슨 뚱이 이렇게 놨어. 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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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이라고 써놨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요. 요거 한자로 동이족이라고 그러잖아. 동이라고. 이렇게 쓰니까 동쪽에 오랑캐 천만에. 뚱이란 말은 영어로 eminent. eminent. 자,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또 하나 이제 검색을 해놨습니다.
자, 신중동의 여지 성남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놨는데요. 앞쪽에 한번 봅시다. 동공 여지 성남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으로 보면 신중동공 여지 성남이라는 게 이 책자가 또 하나 있고 동공 여지 성남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동공 여지 성남은 조선 성종 때의 지리서이다. 성종 때 명의 대명일 통지 1462년 수입되자 왕이 노사신, 양서지, 강희명 등의 그것을 참고하여 세종 때 신참 팔도 지리지를 대본으로 지리서를 편찬하게 하였다. 자, 여기다 보면은 신참 팔도 지리서라고 하고 여기 신자가 들어가는 것을 이제 부수가 있죠. 여기 새로운 신자 아닙니까? 새롭게 무엇을 단장한다, 무엇을 만든다 할 때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리고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연산구 5년에 이제 개수를 거쳐 중종 25년 1530년에 여행 등의 증보판이 나오니 이것을 신중동공 여지 성남이라고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동공 여지 성남이 그 전에 무슨 책자가 있었는데 뭐 신중동공 여지 성남을 뭐 새로 이제 편찬을 해놨다. 그런 의미가 되죠. 여기 이제 지도가 보이는데 여기 이제 신중동국이 되어 있습니다. 팔도 총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반도 그려놓은 그런 지도 아닙니까? 이거 이제 팔도를 이제 그려놓았는데 여기 이제 팔도 총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중동국 예지승남 여러분 뜻이 이게 뭘까요? 이게 신중동국 예지승남. 제가 미리 이제 붙여놨는데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뭐 여지승남 뭐 이 뜻보다는 앞에 있는 신중동국 예지승남이 이 뜻이 이제 중요하겠죠. 여지 성남이라는 건 여기 보면 수레여 수레에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럼 수레 이런 내용이 있고 땅지 땅 이길성 이기다 낫다 뛰어나다 뛰어난 것 이런 의미가 있네요. 그럼 보다 그 다음에 이게 볼람인가요? 보다 살펴보다 비교하여 보다 바라보다 전망하다 전망 경감 받다 받아들이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여지 성남이라는 게 땅의 이제 지명을 보다 더 이제 뛰어나게 새로 이제 만들다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래 이야기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소래가 뭐 어떤 지명 같은 걸 이제 나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땅 지명에 새로운 이제 지명으로 새롭게 이제 갈아엎는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뭐 여지 성남이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 신중동궁 이제 여지 성남에 이렇게 이 신자가 이렇게 붙었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이 동국이라는 이 지명을 새로 이제 편찬을 해가지고 새롭게 지명을 만든다 그런 의미일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이 한반도 여기가 이제 동국인가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따지면 한자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중동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새로운, 처음, 새롭게 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 이제 두 번째는 불을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붓다, 늘다, 더하다, 늘리다. 그러면 요 내용으로 보면 뭐 처음에 뭐 새롭게 무엇을 이제 늘리다 그런 의미가 되죠. 뭐 새롭게 더 추가를 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 동역동이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자가 나오니까 이 동쪽 방향을 의미하죠. 동쪽. 그 다음에 이제 나라국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동쪽 방향에 이제 새로운 이제 무엇인가 만들다, 늘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동쪽. 그러면 동국에 새롭게 늘린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 동국에 이제 새롭게 지명을 만든다 그런 의미일까요? 안 그러면 동쪽 방향에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그런 의미일까요? 여기 보통 이제 동력동이라고 이게 들어가면은 이 동국이라는 이게 나라 이름일까요? 아니면 동쪽 방향을 의미할까요? 그걸로서는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뭐 동국이라고 예상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동국에 새롭게 이제 나라를 만든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면 새로운 지명을 만든다 그런 의미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동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전에 한자로 봤을 때 동쪽 방향에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국으로 기준을 했을 때 이 동쪽 방향에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바다에 나라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요? 이 동국이라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보는 생각이 이제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반도가 동국이 아니고 이 한반도가 이제 동국이 아니고 만약에 대륙이 이제 동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이제 동국이라고 보면은 한자 그대로 앞전에 봤을 때 동국, 동쪽 방향에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새로운 지명을 만든다. 그러면 이 방향 여기에 한반도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신정동궁 여지 성남이라는 게 이것이 신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반도에 새로운 동국이라는 나라를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신중동국. 그 내용이 이제 맞다면은 여기 이제 중국이라고 써져 있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동국이라는 이제 의미도 이제 된다. 즉 한반도 동국이 아니라 이제 대륙 중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도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이제 강상원 박사가 이제 발음에 이 뚱이라는 게 이제 동으로 되는 이제 발음이 이제 들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석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담에 이제 강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반도 얘기는 아닌 것은 확실하죠. 뭐 여기 이제 중국이라고 하니까 이 중국이 동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중국이 대륙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륙에 있는 이 강남은 이제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한반도 강남은 아닌 경우가 되죠. 자, 우리나라에 황제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배우는 역사로 대한민국 서울 땅에 황제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 황제가 있는 곳이 그것이 우리나라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에 경복궁이 강남에 있나요? 강남에 황제가 살 수 있는 그런 성터가 있나요? 궁이 있나요? 없잖아요. 강남에 성의 흔적이라도 있습니까? 자, 없잖아요. 자, 그리고 고려시대 때 그 남경에 그 성곽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궁이 있었다는데, 그러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 고려시대에 그 서울에, 고려에 그 남경 수도 자리가 있나요? 그것도 없잖아요. 자, 경복궁이 태조 이성계가 만든 궁이라면은 없잖아요. 고려시대 때 그 남경 궁이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경복궁이 태조 이성계가 만든 궁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면 그 경복궁이 옛날에 고려시대에 있었던 그 남경궁이 아닐까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뭐 실제는 남경이 지금 대륙이었겠지만 그러면 하여튼 고려시대나 고려시대 이전이나 어떤 시대에 무슨 궁이 있었거나 안 그러면
새롭게 궁을 만들었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훈민정 은혜에 나오는 것처럼 동국은 황제가 계신 곳이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상담에 이제 강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황제는 강남에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한반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뚱국이다. 이 뚱국의 뚱자가 이제 중국인가 아니면 이게 동자라도 해석이 될 수 있냐 그런 의미가 이제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신중동국 얘기했을 다음에 이 신중이 이게 새롭게 나라를 만든다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한자로 이제 복사해 가지고 구글 번역기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구글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구글 번역기로 제가 이제 해놨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하네요. 동방관광지 리스트 추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방관광지 리스트 추가.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한반도가 동방이네요. 동방 그러면 여러분 또 생각나는 거 있지 않나요? 동방견문록 생각 안 나나요?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마르코폴로가 어디에 왔다고 하죠? 마르코폴로는 대륙에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륙에. 그러면 여기 구글 번역기로 신중동국 예이스남이 여기 동방 관광 지명 리스트라고 하니까 그 동방이라는 곳에 새롭게 이제 지명 이제 만든다 추가한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마르코폴로가 동방에 왔다 그러면 이 한반도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동방이라고 번역을 해주잖아요. 동방. 근데 마르코폴로가 한반도에 왔다 소리 들어보셨나요? 한반도에 고려에 못 왔다고 다들 아시잖아요. 마르코폴로 여러분 아시죠? 마르코폴로가 중국 대륙에 왔다. 그래가지고 기억문 남겼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이 동방이 어딘가요? 그럼 동방이. 훈민정 은혜번에 여기에 황제가 계신 곳이 우리나라로 하잖아요. 여기는 대륙을 말하잖아요. 중국. 그럼 여기가 동방 아닌가요? 동방. 구글 어스로 뭐라고 번역을 해줍니까? 동방, 동. 그러니까 강사원 박사가 이게 산스크리트로 해석할 때 동이 설명하잖아요. 동이. 이 동이는 한반도 산 동이가 아니고 대륙에 산 동이 바로 동국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 자료를 종합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동국이 된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동이 그러면 동이족이 옛날에 어디서 살았다고 얘기하십니까? 중화인민공화국도 동이는 여기 살았다고 하잖아요. 동이는. 그리고 여기 화족은 이쪽 동이의 서쪽 방향 여기에 살았다고 하잖아요. 여기. 그리고 동해 아래쪽 여기는 묘족이 살았다고 하잖아요. 묘족 예전부터. 여기는 화족이 살았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 여기가 이제 동방이라 그런 의미죠. 마르코폴로가 이게 한반도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왔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훈민정 은혜본에 나와 있는 그 중국의 이제 동자는 바로 동일을 말한다. 즉 동국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강서원 박사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거요. 요거 한자로 동이족이라고 그러잖아. 동이라고. 이렇게 쓰니까 동쪽에 오랑캐 천만에 뚱이 이렇게 놨어. 뚱이라고 써놨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요. 요거 한자로 동이족이라고 그러잖아. 동이라고. 이렇게 쓰니까 동쪽에 오랑캐 천만에
뚱이란 말은 영어로 eminent, 또 prominent, prominent 또는 excellent.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 요런 머리가 특출한 민족이요. 머리가 특출해. 이건 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뚱이라고 써놓고 eminent, prominent, excellent tribe요. 그 요거요 산스크리트예요. 자, 이분도 계속 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뚱이, 동이, 동구. 자, 동국은 황제가 계신 곳이고 우리나라다. 상담으로 강남이라 한다. 자, 그것이 바로 대륙 동국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땅은 신중 동국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국 여지승남이라는 책자가 하나 있고 신중 동국 여지승남이 있다. 즉 대륙에서 한반도로 지명을 이동했다. 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